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신문방송 언론인협회와 이장우 시장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대전시 주요 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전 이장우 시장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3년 성과 그리고 또 24년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성과로 표현하면 워낙 지금 광범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단지 저희 지난 21개월 가까운 시정 민선 8기에서 우선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방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TF팀하고 지도부가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을 주소지까지 이전했고요. 2020 아마 7년 말이나 8년 초에 1,700명 전 직원이 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4대 전략사업 중에 국방산업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국방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전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좋은 여건이 됐고요. 또 대전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57% 전국 특광이시 중에 최고치인데, 저희가 160만 평 나노 반도체 우주 항공 관련 국가 3단을 사실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산업용지가 그동안 부족해서 좋은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기도 했고, 또 대전을 오고 싶어 했던 기업들이 못 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160만 평에다가 기존에 추진하는 거, 그리고 신규 추진할 산업단지까지 해서 535만 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삼각체제에 대전이 연구개발, 인재 육성 부분에 선정이 돼서 우주 관련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게 되는데, 카이스트, 충남대 등 19개의 대학과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예타 면제로 900 거의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가까이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주 관련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됐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그동안 대전시 현안이었던 28년 전에 최초에 출발을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이 금년에 이달에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공사 발주를 해서 한 9월쯤에 전면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또 금년 말쯤에 유성터미널, 그것도 한 15년 전 수건사업인데 유성터미널도 금년 연말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K 캔달 스퀘어 대덕 특구를 완전 리빌딩하는 문제, 또 원천동 하수종 말처리장 12만 평을 바이오 혁신지구로 구축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 경부 고속철도, 또 호남 고속철도 지하화 문제, 또 대전을 사실상 신도심을 관통하는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나아가서 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까지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잘 추진되고 있고, 또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술종합단지 중천동에 음악전용 공연장 제2의 시립미술관, 그리고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등 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좀 어려움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고, 또 나아가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또 대전 투자청 설립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광범위한 이 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소개해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이따 제 시장실 집무실 안에 있는 추진사업 그래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좀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말 많은 성과를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기자님들? 네. 예, 시장님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네. 국제뉴스 김태수 예. 총괄본부장입니다. 우선 우리 대전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특별 광역시 부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별 말씀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의 교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트램의 완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의 추진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좀 전에 저희 광역시 종합행정평가 연속 우수 기관 축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시가 최근에 좋은 통계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1위에 올랐고요. 또 대전시 평판 브랜드 조사에서 대전시가 2021년도 22 밖에 80개 도시 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2, 3위권으로 계속 랭크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전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지수 1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또 지난해에는 GRDP가 4.5% 지난 10년 근래에 가장 최고치를 달성한 이런 성과가 있었던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트램, 예, 트램 같은 경우는 트램이 한 28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출발했을 때 96년도에 출범했으니까 시작을 28년 했는데 그동안 대전시정이 교체되면서 시장이 교체되면서 정책 혼선, 고가형 자기부상 열차, 또 그걸 시정 정권이 바뀌면서 트램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혼선도 좀 있었고,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또 정책 결정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돼서 이 문제는 제가 마무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최종으로는 38.8km입니다. 순환선이고요. 5개구가 다 순환하게 되는데 차량 방식은 무가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위한 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전기 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수소 충전에 최소 220km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이 필요 없는 가선이고요. 38.8km에서 정거장은 45개로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조 4,782억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사실상 마쳤고요.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임 시장 때, 허태정 시장 때 7,492억 원이면 하겠다고 추진해오다가 제가 시장대에 와서 바꿔보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폭 사업비가 필요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7,290억 원을 늘렸는데 사실 중앙정부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7천억 이상 늘렸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전무후무한 기록일 겁니다. 아마 단 1년 만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차량 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발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공사 발주는 구간을 세밀화해서 300억 가능하면 미만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난공사가 예상되는 터널이든 주요 구간은 전국에 풀어서 묶어서 공사 발주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준공을 해서 시민들께 교통 편익을 제공할 생각이고요. 이거를 끝나지 않고 도시철도 3, 4, 5선 구축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차륜형으로 무궤도 트램 사실상 시범 도입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트램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국제뉴스 김태수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시장님께서 트램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세계타임즈 이채봉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그 중장기 전략 중에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2048년에 100주년이 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대전 미래 전략의 2048에 맞춰서 그랜드 플랜의 그냥 포괄적인 좀 우리 대전시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그랜드 플랜은 제가 시장 선거 때부터 공약인데요. 왜냐하면 한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서 큰 줄기의 플랜을 짜놓지 않고 도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뭐 도시철도는 2, 3, 4, 5선 이런 제대로 구축 계획이 없으니까 뭐 도시철도 하나 하는데 뭐 28년 착공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도시를 끌고 가려면 대중교통 문제는 도시철도로 갈 건지 버스 중심 체계로 갈 건지 도시철도와 버스를 결합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안을 그랜드 플랜을 짜고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상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미래를 짜는데 중점을 뒀고요. 그런 과정에 최초의 출발은 204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용역을. 그러다 보니까 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2050으로 수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되는 2048년까지 대전시가 어떤 도시로 갈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 G2로 가기 위해서 이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췄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 그랜드 플랜은 2048 그랜드 플랜으로 최종 용역을 완료했고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그리고 5개 구청 또 많은 관련 추가 사업과 관련해서 이 그랜드 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중장기 이 발전 계획을 시행을 한다. 그리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빠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보완해 간다 하는 것이 저희 그랜드 플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타임즈 이채봉 대표님의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 그랜드 플랜을 기초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초일류 도시를 향한 큰 틀의 플랜이라는 것은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CRS 뉴스의 이광열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30년 준공 목표 중인 산업단지 조성 내용 중에 그 101만 평은 2026년 우선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내용과 혹시 초기 계획과 좀 변경 사항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 선거 때 대전시가 산업용지 부족 그리고 대덕특구 신기술들이 이 지역에서 산업화가 안 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 과학 수도에 걸맞는 경제 규모를 갖춰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산업용지 구축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요. 시장 되자마자 첫 지시사항이 대전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전수조사를 시켜서 산업용지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땅 조사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700만 평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 선거 때 공약이 500만 평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535만 평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구는
20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촌동에 2030년까지 하기는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국가산단이 160만 평이고요. 또 안산 국방산단이 한 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탐립 전민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산 이런 거 포함하는 걸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내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2단계 내일 발표를 5개 지구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구는 20개 지구 중에 추가로 타당성 조사나 이게 만료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왜 발표를 못하냐면 전체 지구를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순간 토지 거래 제한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대개 LH가 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LH와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도시공사와 민간 또 민간 자본에 의해서 함께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서 로봇, 센서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외부로 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대전시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있는 대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 2030년까지 535만 평의 산업용지 구축을 해서 과학기술 수도에 걸맞는 경제도시로 중흥을 끼하고 그리고 대전시를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가장 도시 규모의 보다 경제 규모가 큰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이런 도시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535만 평이라 정말 멋지고 기대가 됩니다. CRS 뉴스 이광열 대표님의 500만 평 플러스 알파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시축제도 정말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파워뉴스 오이숙 대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영시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0이라는 것 숫자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0이라는 그 무한대,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축제로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지금 목표를 세계 4대 축제, 명품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그 세계인이 그 대전으로 여름 휴가를 와서 진짜 사람과 돈이 모이는 그런 축제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 앞으로의 더 그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시축제는 제가 동구청장 시절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과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구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동구 쪽만 막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협소하고 또 구 재정으로 확대하기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제가 시장 되기까지 대전이 노잼도시 뭐 이런 재미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과정에 영시축제를 복원을 해서 그 컨텐츠와 규모 그리고 공간을 확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충청남도 과거 도청이 있었던 도청 앞서부터 중앙로, 원도시민 대전역까지 그리고 중앙시장, 은흥정인 거리 양쪽 상권을 포괄하는 이 지역에 영시축제를 계획을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영시축제 하면 작년에 이제 한 110만 명 정도 관광객 플러스 내방객을 통해서 한 1,700억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했는데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왜 영시축제를 좀 시원할 때 하지 뭐 한여름 삼복더위 하느냐.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삼복도의에 특화되게 개발된 사실 축제다. 왜냐하면 이 가을 같은데 축제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밤 축제로는 불가능하고 온도차가 기온차가 낮에나 밤에나 비슷해야 되는데 그건 삼복도에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가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도시 하는 거 똑같이 해서 이게 무슨 미래가 있느냐. 되게 가을 축제, 뭐 해변 축제,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완전히 역발상의 축제를 한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삼복도이고 그리고 지난 기상청의 수십 년의 통계 또 교통을 통제했을 때, 전면 통제했을 때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 그런 걸 고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복절 전후에가 가장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우기를 지나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또 휴가철이고 교통을 통제했을 때 휴가 가는 철이기 때문에 휴가 안 간 분들 오기 좋으시고 또 그 상권에 있어서 휴가들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제했을 경우 불편이 최소화하고 또 학생들 방학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시축제를 하게 되고요. 금년에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틀을 늘려 9일을 하고요. 금년의 목표는 내방백 관광객을 해서 200만 명 그리고 경제적 효과 3천억 중앙로 경제 활성화 나가서 상권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 컨텐츠 강화를 대폭할 생각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이제 용역사와 이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양 또 시민교향악단 그리고 지금 의사를 밝히신 조수미 교수 같은 경우 대형 공연 그리고 모건대 70주년 공연 또 다양한 우리 자매도시 공연 또 대전의 과학기술도시에 기반한 미래의 과학기술 전시 또 다양한 공연의 콘텐츠 전시 이걸 지난해의 단점까지 보완해서 금년에 200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아마 핫하게 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대한민국 이미 지방정부에 소문이 날 대로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제대로 준비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올 때. 이 안전도 치밀하게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명품 세계 3대 축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아시아 최대 축제로 육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축제라는 것이 시민 화합형 축제냐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축제는 경제 활성화형으로 가야 지속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돈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 도시의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시축제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경제 활성화형 영시축제 2024년 8월이 무척 벌써 기대가 됩니다. 우리 파워뉴스 오이숙 대표님 질문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대전 신문방송연합회 황대혁 회장님 질문해 주시죠. 우리 시장님 복지국제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역 동광장에 옛 철도보급소의 부지에 100층 초고층 지금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대전역 중심으로 하는 곳하고요, 도청까지가 향후 혁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전으로 오는 공공기관을 담아낼 사실상 공간인데요. 이 공간의 뒤에, 대전역 뒤에 보면 옛날 철도 차량 보급소 자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전을 했고요. 거기에 환승센터, 전임 시장 때 환승센터 한 4,0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환승센터 한 2층 규모의 이걸 구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위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0층 규모의 대전을 대표하는 업무 오피스 빌딩으로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첫째는 땅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한 80층 규모로는 가능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한 80층 규모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2조 원 정도 투입돼야. 근데 요즘 이제 지금 돈맥 경화가 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제안해서 한 50층 규모의 두 동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한 1조 800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 원 내외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49층 쌍둥이 빌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허그하고 대전시하고 철도공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허그가 돈을 대고 대전시가 토지와 땅을 철도공사랑 대는 방법, 아니면 대전시가 철도공사 걸 매입해서 대전시와 철도공사 민간 자본이 결합하는 방식 하기로 했고요. 49층 한 동은 일단 주택, 공동주택 일부 들어가고 호텔 4성급이 300실 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업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부 3층까지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전시가 이 컨벤션에 가장 적지기 때문에 컨벤션 기능을 넣고, 그리고 한 동은 이전에 올 공공기관에 대비해서 전면 오피스 빌딩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거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허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다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큰 도화선이 될 거로 보고, 또 하나 컨소시엄이 거기에 69층짜리 공동주택 3개동 그리고 상업시설 호텔까지 지금 하는 것이 금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결합하면서 대전의 새로운 명품지구로 대전 역세권이 탄생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돼서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좀 빨리 본래 계획을 하면 최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행정적인 절차 밟아야 될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역 동광장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대전 신문방송연합회 황대혁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6월이면 2년 차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을 치우면서 많은 기자분들이 어떤 시장으로 나중에 남고 싶으냐고 물어봤는데, 일한 시장으로 남고 싶다. 가장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일 열심히 했고 가장 성과를 많이 냈고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한 시장이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랜드 플랜을 수립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100대 과제를 선정을 했고, 또 나아가서
4대 전략사업, 국방,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 양자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지역 사립대학들과의 견고한 협력 체계겠죠. 그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저희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가장 삶의 질이 뛰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있는, 그리고 경제 부를 이루는 그런 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 도시로 가는데 그것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도시 중에 초인류 도시로 간다. 그런데 인구가 뭐 500만이냐 300만이냐 1000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현재 규모에서라도 가장 양질의 일자리 있고 삶의 질이 뛰어나고,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뛰어난 행복한 도시, 쾌적한 도시, 이런 도시 만드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임기 이제 반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전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미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가는 작업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도 지금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고생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대전광역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일하는 시정, 그리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 이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상우 시장님께서 정말 부단히 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한 시장으로 멋지게 또 승승장구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간담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